안녕하세요, 스토리아트입니다. 오늘은 다큐멘터리의 역사 중에서도 소련의 뉴스 영화와 그 중심 인물이었던 지가 베르토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영화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들은 소련 정부의 혁명적 메시지를 선전하는 데 적격인 형식들이었습니다. 정부는 주도적으로 무정부주의자들의 무장 해제, 우르시아에서의 피난민들과 같은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제작해 나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뉴스 영화 제작을 도모하는 모스크바 영화위원회의 일원으로 그 유명한 지가 베르토프도 있었습니다. 지가 베르토프의 본명은 데니스 아르카비리치 카우프만입니다. 베르토프는 1917년부터 1920년까지 이딴 내전과 전쟁들의 실상을 촬영한 필름들을 편집하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요. 당시 러시아는 숱한 전쟁으로 하여금 심각한 재정 문제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 까닭에 제대로 된 필름을 공급하지 못하였고, 베르토프는 기존에 사용한 필름의 표면을 긁어내어 유제를 발라 재사용하는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1921년 러시아는 신경제정책을 발표하는데요. 정책의 골자는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도 개인들 간의 상거래, 사기업 활동, 외국 자본의 허용과 같이 시장 경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렵에 베르토프는 자신의 부인이자 영화 편집자인 엘리자베타 스빌로바와 그의 동생 미하일 카우프만과 함께 3인 회의를 결성하여 뉴스 영화들을 제작해 나갔습니다. 레닌의 혁명이 성공한 뒤 정부의 중앙기관지가 된 프라우다를 이어 베르토프는 자신의 영화를 두고 키노 프라우다라고 이름 붙이며 사회주의 강령과 소련의 현실을 반영하는 영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베르토프는 영화인들이야말로 카메라라는 세밀한 눈으로 세상을 전문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는데요. 베르토프가 발표한 선언문 중 가장 잘 알려진 내용이 있다면 키노 아이일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눈보다 정확한 카메라라는 눈을 통해 혼란스러운 세상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신경제정책이 진행되는 도중 레닌에서 스탈린으로 소련의 수장이 바뀌게 되는데요. 스탈린 또한 레닌과 마찬가지로 영화를 국가선전 도구로서 활용해야 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베르토프는 난처해졌습니다. 그는 키노아이라는 미명 아래 권위에 대한 도전, 현실, 진실과 같은 가치를 자신의 영화에 담아내려 했던 인물이었기에 반동적 인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형식주의로 비판받기 시작하던 기술적인 실험 정신 또한 그가 정부의 눈밖에 나게 되는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베르토프식 영화는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소련 관객들의 눈은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푸도프킨, 도브첸코와 같이 소련 몽타주 이론의 초석을 마련한 이들이 만든 극영화에 몰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베르토프는 카메라를 든 사나이라는 제목의 실험정신이 투철한 영화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 영화는 소련 사람들의 일상과 풍경들, 그리고 자동차, 공장, 카메라 등 기계 장치들까지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촬영하여 몽타주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소련인 조국에서는 큰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평소 베르토프를 지지하던 에이젠슈타인조차 그의 영화를 두고 지나치게 형식주의적이라는 비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이 작품은 키노 아이의 철학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20년대 지가 베르토프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영화들이 당시 소련의 대표적인 선전물로 활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르토프 자신은 스스로를 정부의 일원이 아니라 진실을 쫓는 다큐멘터리스트이자 저널리스트로서 받아들이고 정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죠. 이런 모습은 훗날 다큐멘터리를 공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련의 뉴스 영화와 지가 베르토프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아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